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재상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산업 관점에서 수자원 조사의 미래 가치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농촌 용수의 현황, 그리고 이제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 관련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용수의 현황입니다. 농촌 용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농업 용수와 지역 용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농업 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농업에서 사용을 하는 용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용수나 수로 유지 용수, 그리고 영농 용수와 같은 이와 같은 이제 일반적인 농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수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지역 용수로는 이제 광의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생활 용수나 뭐 이런 것과 같은 지역사회 활동 용수, 그리고 어떤 경관 보전이나 공원의 용수와 같은 레크레이션 용수, 그리고 환경 용수 등을 다 포함해서 지역 용수를 현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용수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수리답 면적이 73만 2천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52만 7천 헥타르, 약 68% 정도를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25만 헥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총 3,438개소가 있고요. 유효 저수량은 28억 7,600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해 면적은 39만 3천 헥타르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용수의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총 수자원을 372억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 용수가 152억 톤 정도,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 표시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자원 대비 농업 용수의 비중은 약 40.9%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농업 용수의 비중이 저희 전체 수자원 비중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증가나 어떤 산업화, 뭐 국제 통상, 뭐 도시화 등 기후 변화, 특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깨끗한 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에 대한 요구가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이 물을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현재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 담수 저수량의 70%가 농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식량 생산, 그리고 뭐 공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총 생산 에너지 30%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이외에 이제 뭐 도시나 산업 등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도 이제 물이나 에너지 등의 이제 자원 공급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질 오염이나 뭐 궁극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이나 어떤 수자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물과 에너지와 식량을 모두 연계를 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되어서 FAO의 세계 식량기구에서 이제 2011년도에 이와 같은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 수립 모델의 예를 간단히 이렇게 도시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자원 조사를 하게 되고, 기상 조사를 하고, 농업 용수나 뭐 이와 같은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사 데이터들은 보통 저희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 각 기관별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관련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상이나 어떤 수자원 관련된 부분들 등등 해서 이제 예측 모델들을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정책 수립할 때 물과 그리고 식량, 어떤 농업적인 부분, 그리고 에너지 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가 되게,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연계가 되게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책 수립하는 과정을 이제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모델로 이렇게 수립이 되게 됐습니다. 제시가 제안이 되게 됐습니다.
FAO의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과 에너지와 식량이 있고 뭐 인구 증가나 어떤 뭐 도시화 그리고 어떤 어떤 식습관의 어떤 변화, 뭐 기후 변화 등등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이나 어떤 농업적인 변화 등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땅과 물과 에너지, 뭐 노동력 등등등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이와 같이 이제 도시화를 했습니다. 수자원 기본적인 수자원 어떤 그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과 넥서스 시스템 적용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4년에 이제 그 이상현, 최진용 등의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는데 기존에는 수자원 수요 공급에 있어서는 단위 면적당 필요 수량 그리고 작물별 어떤 재배 면적을 활용을 하고 용수 공급원 중심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넥서스 기반으로 자원 관리를 하게 될 때는 식량 수요 변화에 따른 뭐 수자원 사용량이나 그리고 뭐 물발자국 같은 게 이제 물이 어떻게 이동해서 이렇게 어떤 물에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수자원 사용 평가를 하게 되고 작물 이용 중심의 공급량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토양 수분 이용 가능 평가, 뭐 추가 관계용수 공급 평가 등등 이제 그린워터, 이제 블루워터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 연계해서 해석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넥서스 기반에서는 자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식량 수급 변화에 있어서는 작물 재배 면적을 통한 총 수요량을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넥서스에서는 식량 소비 패턴에 따른 소비량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제 그린워터, 블루워터에 따른 어떤 식량 작업률 변화에 따른 필요량을 산정을 하게 되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산업 중심 에너지 수요 위주였으면 이제 넥서스 기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촌 자원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정량적인 사용량 관계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뭐 수장 공급과 뭐 수력 발전의 유기적인 연계 등등 이와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기후 요소 적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와 같이 빈도별 뭐 가뭄에 따른 수자원 뭐 수요 및 뭐 공급량 분석,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 기능 저하 분석 등을 기존에 했다고 하면 넥서스 기반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 적응의 자원별로 이제 기후 변화 영향을 연계를 하고 그리고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효율적 분배 기능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이와 같이 분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원 간 연계도 가뭄 수자원, 뭐 가뭄 생산량이었다고 하면 이제 물, 에너지, 식량 및 기후 변화를 동시 적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의 적용 모델인데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우리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중해가 아니고 참 그 인도양 쪽에 있는 아프리카 그 마다가스카르 동북쪽에 있는 어떤 섬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섬나라에서 실제로 적용한 사례인데 에너지 모델과 그리고 워터 모델 그리고 이게 랜드 유즈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식량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모델을 연계를 해서 도시의 어떤 뭐 에너지와 수력 발전 용수 그리고 이제 그 비료 생산을 위한 에너지 농업 용지 개간 및 수확을 위한 에너지.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사탕수수를 바탕으로 한 농업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농업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연료 생산용 작물 생산을 위한 에너지 그리고 작물 재배를 위한 필요 수량이나 이와 같은 것들 다 연계해서 실제로 정책 수립할 때는 온실 배출 가스와 에너지 그리고 물 비용 분석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를 수립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을 실제로 수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넥서스 평가를 위해서는 중요한 게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자원 데이터들이 중요한데 올바른 데이터를 저희가 입력을 해야 실제로 올바른 정책을 사실은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넥서스 평가를 위해서는 지표수나 지하수, 뭐 특히 이와 같은 수자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뭐 등등 어떤 굉장히 복합적인 데이터들이 다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입력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해기수나 용수 이용 및 분배 뭐 등등등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물과 에너지 식량 넥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스마트홈 혁신밸리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홈 혁신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넥서스 결정하는 모델 중에서 식량 쪽에 이제 보통 기존에는 일반 농업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일반 농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농업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팜을 또 도입을 해서 이와 같은 뭐 물이나 저희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그 혁신밸리에 대해서 간단히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농업의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첨단 온실로 이렇게 집적화하는 그와 같은 저희가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로 기업체 실증 연구와 그리고 정보통신, 농업 빅데이터 그리고 청년 농업 및 교육 창업 등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농산 그 융복합 단지에 대해서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이상기후, 고령화에 특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농업 성장과 소득, 수출이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농가 인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219만 명에 불과할 정도고요. 그리고 농가 소득 같은 경우에도 1985년도에는 도시 근로자 대비해서 112.8%였는데 현재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59.1%에 달할 정도로 농가 소득도 많이 줄어들고 아주 그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된 거는 뭐 최근에 어떤 러시아 그 사태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 어떤 밀이나 이런 그 농업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떤 저희가 쌀 농업 중심으로 현재 가고 있지만 이 같은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병충해도 줄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델로 해서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중에서 스마트팜이 하나의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현재 그 국내 여러 군데서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시의 사불 국면에 이제 1,548억 원의 이제 예산을 들여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현재까지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면적은 40.7헥타르 정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핵심 시설로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보육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전문 인력 52명을 배출했는데 사업비는 약 13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창업농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증단지로는 스마트팜 기자재 R&D 실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약 2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은 실증 지원센터도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업체나 기관, 대학교 등 연구소 등에서 입주해서 실제로 그 실증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 지원센터를 또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R&D 지원, 실증 서비스를 여기서는 이제 제공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통합 관제실과 데이터 분석실이 있어서 어떤 이 스마트팜 내에서 어떤 저희 계측을 통해서 그 저희가 얻은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을 하고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 가장 상품인데 325억 원 정도 실제로 쉽게 말씀드리면 유리 온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온실인데 여기서 실제 어떤 청년 창업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농업 활동을 영위를 하면서 작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혁신밸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입니다. 이거는 상주에 이제 건립된 하나의 시설에 대한 거고요. 보시면은 기존의 농업인들에게 임대할 스마트팜이 있고 그리고 비닐 온실들 그리고 뭐 어떤 유리 온실이나 그리고 실증단지, 청년 보육센터 등등 해서 이와 같은 시설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 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체 전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조감도에 보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현재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상주에서 조성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왼쪽 위에 보이시는 요거고요. 그 외에도 전북 김제, 경남 밀양, 그리고 전남 고흥에 이제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조금씩 이제 특징은 다른데, 주로 작물별로 약간, 조금,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노지 분야 스마트팜 개념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저희가 어떤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IoT 기술이나 뭐 드론 기술 등등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제용 드론이나 생조사용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 농업적인 현황에 대해서 관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뭐 어떤 그 관수를 한다거나 작물에 관수를 한다거나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자동화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온도나 습도 센서, 토양 수분 센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센터의 어떤 계측 항목들은 뭐 온도나 습도, 뭐 이산화탄소, 토양 수분, 뭐 양액 농도 뭐 등등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계측을 하고, 외부에서는 온도나 습도, 풍향, 풍속, 뭐 강우, 일사량 등에 대해서 이제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은 스마트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각 저수지별로 저수율이나 실시간 계측 정보, 그리고 수질, 농촌 용수에 대한 급수 제공, 급수 예고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말고 림스라고 저희 자체 또 시스템인데, 거기서는 각 저수지 하부에 어떤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로나 어떤 관수로나 뭐 배수로 등등에서 수위나 유량을 계측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취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물론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3,500개 정도에 달하는 저수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목축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 생산하기도 하고, 물론 뭐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뭐 그런 실정에 있고, 특히 또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어떤 저희가 농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저희 논이나 밭으로 용수가 공급되기도 하지만, 또 말단부에서는 하천으로 또 바로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들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효율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국가수자원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와미스라고 하는 또 시스템이 있어서, 이건 뭐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한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 농어촌 지하수 관측막 시스템이 있어서 지하수에 대한 또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있고,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에서도 좀 더 이렇게 광의적인 측면에서 지하수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농산물 유통 정보와 같은, 뭐 이거는 이제 어떤 농산물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해서 이제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를 통해서 정책 수립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각 연계 모델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또 최근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농업 생산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또 스마트팜이 이제 도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수자원 관련 데이터는 주로 이제 기초적인 뭐 강우량이나 수위 뭐 이와 같은 데이터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효율적인 물 관리와 그리고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서 이제 용수의 어떤 회기수나 제2용률, 뭐 증발산량, 토양 수분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가 되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농업적으로 활용이 되면 좀 더 어떤 우리나라 농업 생산 향상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